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오금동에 위치한 저와 나이가 똑같은 37년 된 오금동 대림아파트 44평형 현장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 대림아파트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와 나이가 동갑인 37년 된 나이가 꽤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이 정도 연차가 되면 대부분 난방배관, 수도배관 같은 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큰 공사를 계획하시는 고객님들은 그 두 가지 리스크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도 배관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새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37년 된 아파트지만 실내로 들어오면 완전 신축보다 더 이쁜 아파트가 되었는데요. 거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거실은 눈에 보이는 실링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공사를 시공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성능도 상당히 좋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저희가 이 실링팬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실링팬을 매립한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들은 청고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큼 낮는데, 실링팬의 높이가 17에서 보통 20cm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냥 시공을 했을 때 이만큼 내려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팬이 내려와서 돌아가면 좀 위협적이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매립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링팬이 이렇게 매립이 됐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람이 아래로는 잘 안 온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뒤를 좀 막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바람이 정방향일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공하는 이유는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열 교환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돼 있어서 실내 공기를 이제 내보내고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창문 열어놓고 전열 교환기 틀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실내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창문 열어놓지 않고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시공된 게 전열 교환기인데, 구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실내 공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으면 바람이 안 드는 날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럴 때 이제 거꾸로 공기가 돌게끔 실링팬을 돌리면 환기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공기를 거꾸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좀 금방 시원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실링팬을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한다 하면은 삼성, LG 두 가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LG 제품이 시공이 되었고요. LG 제품 중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구형, 신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형, 신형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반 라인과 프리미엄 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대가 얘가 조금 더 높지만 디자인이 훨씬 이쁩니다. 고객님들한테 구형, 그러니까 일반 라인, 프리미엄 라인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고르시라 하면은 절대 일반 라인 잘 선택 못 하십니다. 디자인이 약간 각지게 나왔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상당히 이쁩니다. 디자인만 보고도 금액이 더 높은 거를 무조건 고르실 만큼 많이 이쁘게 나왔고요. 이 시스템 에어컨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살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 커버가 기기에 잘 결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약간 느슨하게 결착이 됐던 이유인지 결로랑 곰팡이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작년쯤 한번 이제 개선이 되면서 완벽히 그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껏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우수관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둥도 우수관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게 된 기둥인데, 이 기둥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번 현장은 좀 고급스럽게 라운드로 풀었습니다. 이 라운드도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렸고요. 라운드는 요 아웃코너랑 인코너 그리고 이쪽 아웃코너까지 다 넣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냥 요 다른 코너들 직각인 부분과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서비스로 넣어드리기 정말 잘했다, 잘 풀었다, 저희끼리 조금 자찬을 하고 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수관은 실내로 들어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하면은 우수관 통해서 비가 지나가면서 소음이 발생되는데, 그 소음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뿐만 아니라 장마철 같은 기간에는 우수관에 지나가는 빗물이 차갑다 보니까 우수관 표면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팀브랜드는 저방사 단열재를 꽁꽁 감싸서 해결을 합니다. 저방사 단열재가 이제 뒤에 부착할 수 있는 접착면이 있고, 그 접착면을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지 않게끔 아주 꼼꼼하게 감싼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까지 감아서 소음도 차단하고 결로도 차단해서 마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생략한 현장들이 철거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수관에 물 흐른 흔적이 있고 지내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여름마다 아니면은 눈이 녹으면서 흐르는 물소리가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운드에 저희가 시공한 마감재는 벽지입니다. 사실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 이게 어떤 마감재가 쓰였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 도장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정말 도장 질감을 잘 표현한 디아망 벽지를 썼는데 울퉁불퉁한 느낌이 정말 도장 같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질감이 엠보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샘플북을 볼 때는 고객님 선택을 못 하시는데 시공을 하고 나면 정말 만족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디아망 벽지 두께 자체가 조금 더 두꺼운데 실제로 시공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묻거나 했을 때 물티슈나 걸레로 빡빡 닦아도 표면에 상처가 안 생길 만큼 얘는 내구성이 아주 좋아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금액은 다른 벽지들보다 30평대 기준 한 3, 40만원, 40평대 기준 4, 50만원 정도 비싼데 집안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벽지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TV 박스입니다. 요즘 TV를 이제 완전 매립을 하거나 반매립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은 반매립을 위해서 지금 TV 박스를 이렇게 짜 놓았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측면에서 보이는 브라켓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측면에 브라켓이 보이게 되면은 그 뒤로 지나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짜놓고 나면은 TV가 마치 액자처럼 살짝만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마감이 가능합니다. 우수감 박스와 더불어서 이 TV 벽면이 좀 많이 깨끗해 보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흔히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어요. 보통 스위치, 비디오폰 요 두 가지 애들이 거실 TV면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메인 뷰거든요. 거실 TV면이 소파에 앉아서 내가 뭐 TV를 보든 아니면 쉬든 할 때 볼 수 있는 메인 뷰인데 지저분해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기만 해도 거실에서 보이는 메인 뷰가 정말 깨끗해지니까 요거는 조금 옮기는 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비디오폰 요 정도 옮기는 건 비용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는 가볍게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면은 저희가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의 장점은 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고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안전기 용량 내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조도만큼 조도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TV 라인과 그리고 복도 라인 두 개의 마그네틱 포인트만으로도 조명이 심심하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을 이쁘게 넣는 방법은 끝에서 끝까지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치한 방식은 거실 TV면 끝에서 복도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복도 끝에서 현관까지 쭉 이어서 넣었는데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은 공간의 끝에서 끝까지 확장성 있고 연결성 있게끔 항상 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끝에서 끝까지 연결성 있게 라인 조명이 연장이 돼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는 나투스진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워낙 많이 쓰는 바닥재여서 이 제품이랑 그리고 같이 매칭이 되는 디아망 PR00-01은 술술 이름이 나올 만큼 잘 외우고 있는데 둘의 매치가 굉장히 좋고 바닥 자체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마루를 시공하고 나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들어가는 실리콘은 마루 색상이나 아니면 벽지 색상에 맞춰서 조색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실리콘이 6개월, 7개월만 돼도 노랗게 변하는데 지금 조색 실리콘을 쓴 현장은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뒤에 조명 같은 거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드렸을 때 봐도 색상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고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걸레바지가 없이 시공된 것도 한 가지 특징인데 최근에는 저희 현장 중에 걸레바지, 몰딩이 들어간 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천장은 무몰딩, 바닥은 무걸레바지로 마감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설명을 할 때 몇 년 내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고객님들께서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팀브랜드는 마감을 완벽히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로는 복도 끝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해드린 선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전체 공사하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게 문이 양쪽에 있을 때 좌우로 공간이 조금씩 있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조명도 간단하게 매치해놨고 사실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 돈 거의 안 듭니다. 이 정도 틀은 제가 그냥 직접 만들 수도 있어서 저희는 보통 서비스로 넣어드리는데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작은 화분 하나 올려놓고 DP 소품 조금만 놓으면은 집이 정말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주방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전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벽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뚱뚱한 냉장고, 흔히 요즘에 뚱장고라고 부르는 뚱뚱한 냉장고가 설 수 있게끔 사이즈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 옆에는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김치 냉장고. 두 냉장고가 주인공이 돼서 이 공간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구조가 나왔는데 공간 구분된 게 답답하게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방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클렌제 시스템 창호가 있습니다.
클렌즈 시스템 창호는 이런 공간, 좀 작은 샤시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일반 샤시를 시공했다 그러면 지금 밖에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었을 겁니다. 프레임이 이쪽에 요만큼 들어가고 가운데에 제 팔뚝만한 샤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또 프레임이 들어가고 나면 유리가 보이는 게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됐을 텐데 지금 그 두세 배 넘는 사이즈가 약간 액자 같은 느낌으로 보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유리가 삼중유리여서 사실 클렌즈를 저희가 시공해 드린 다음에 춥다고 말씀하신 고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밖에 지금 도로가 바로 보여서 차 다니는 소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많이 들리는데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독서실 수준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문이 작아서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이게 환기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열자마자 바람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기 그리고 또 뷰 모든 걸 다 갖춘 시스템 창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은 이 정도 사이즈를 일반 창호에서 시스템 창호로 바꾼다고 금액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해드려야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시공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은 잘 몰라서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 한 가지 특징은 원래는 위에까지 다 창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위쪽은 픽스 창을 시공하고 단열로 마감을 했고 하단만 이렇게 액자 같은 클렌즈의 창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아래로 긴 창을 일반 창으로 시공을 하면은 까딱까딱 샤시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뷰 자체도 안 이쁘고 샤시도 모양이 굉장히 안 이쁘게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시스템 창호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후드는 빌트인 후드, 당연히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게끔 도어는 정분할해서 넣어드렸고요. 이게 도어가 균등하게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안 이뻐요. 얘는 600 사이즈이기 때문에 600에 맞춰서 도어를 하나 짜고 나머지 쪽 도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면은 되게 깔끔한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요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싱크볼은 SQSR 780 정말 인기가 많은 싱크볼이죠. 저희도 몇 번 시공했는지 모를 만큼 정말 많이 시공했는데, 이 싱크볼의 장점은 깊이가 깊습니다. 깊이가 깊어서 물을 이렇게 세게 틀어놔도 전혀 밖으로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튀는 게, 그러니까 수압이 좀 센 집인데 물 튀는 게 좀 싫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 제품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수전은 슈티에 수전이 시공이 되었고요. 슈티에 수전은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모양이 바뀝니다. 하단 서랍은 블럼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블럼 제품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모양이 조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일반 언더레일보다는 확실히 당길 때 느낌이 좋습니다. 닫힐 때는 사실 우리가 사용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당길 때 느낌이 일반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내구성이 더 좋아서 보통 일반 레일이랑 블럼 제품이 한 3만원에서 비싸면 한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내구성이랑 사용감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쪽에는 속서랍을 되게 이쁘게 넣어드렸고요. 하단에는 측면에 유리가 있는 레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저희가 망장을, 제작형 망장을 넣어드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로 짜서 양념을 넣을 수 있는 망장을 짜게 되면은 밑에서 받아주는 레일이 두 개가 됩니다. 근데 기성 망장, 그러니까 흔히 시공되는 한쪽에만 레일이 붙어있는 망장을 시공하면은 6개월, 1년 정도 쓰면은 도어가 살짝 이렇게 치우쳐집니다. 도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서랍 방식의 망장을 따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특이사항인데, 싱크대는 위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을 때가 제일 이쁩니다.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 사진이 가장 이쁜 이유는 뭔가 안 올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대 위에도 다양한 가전들이 막 올라가 있고 하다 보면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안에다가 이제 가져 올릴 수 있는 서랍 레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콘센트 뒤쪽에 있으니까 편하게 꽂고 사용하시면은 깔끔하게 주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가전 수납장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는데 아래쪽에는 밥솥, 위에는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보통 가전 수납장은 가로 사이즈가 600인데 사이즈가 조금 더 허용돼서 800짜리로 제작을 해드렸고, 800짜리로 이렇게 600보다 좀 크게 제작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 가전들을 다 올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 밥솥 있고 에어프라이기 있어도 열고 닫는데 불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밥솥장 같은 경우 높이는 고객님의 키에 맞춰서 밥을 풀 때 어느 정도 높이가 편할지 업체랑 한번 협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도 사이즈가 이렇게 널찍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하나 놓고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가전기기들 이런 데 넣어놓지 말고 이쪽에 보관해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주방 설계할 때 이렇게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옆에는 콘센트를 만들어달라 하세요. 지금 이런 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신설을 해드렸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인덕션이 있지만 사실 실내에서 고기나 생선을 많이 구우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허락된다면 발코니에다가 작은 보조주방 하나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발코니에 가스쿠탑을 놓는 보조주방을 하나 설치해드렸어요. 아무리 후대 성능이 좋다 그래도 고기 냄새 그리고 또 생선 냄새를 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선 같은 거 구울 때는 창문 열고 생선 구우면은 실내로는 전혀 연기나 냄새가 안 들어가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폭은 저희가 좀 이제 문에 걸리지 않고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도 가스쿡탑을 이렇게 가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방 가구 외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포인트로 삼은 점은 요 기둥이랑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점검부가 있습니다. 우선 기둥부터 보면은 타일과 색상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쪽을 타일로 다 감기도 해요. 사실 다 감기도 하지만 요 지금 기둥의 가로폭이 600 사이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타일인 600에 1200각을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타일을 시공한다 하면은 타일이 큰 장 원장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쪽 타일이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안 이쁩니다. 요거를 또 절반 나눠도 매지 라인이 너무 많아서 이쁘지 않아서 이제 장이나 타일과 비슷한 톤으로 필름을 감았고요. 이쪽도 깔끔하게 상하단 다 필름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절 라인이 거의 없어서 주방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쪽은 공용부입니다. 이걸 열면은 위로 올라가는 입상관이 지나가는데 아파트 규정상 요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야 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집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처리를 어서 해야 할지 체크하는 점검부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꼭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여기를 그냥 이쁘지 않은 다른 소재나 아니면 철 같은 문으로 하면 상당히 마감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타일로 깔끔하게 붙여놓고 빠찌링이라고 하는 자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제가 눈으로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깔끔하게 잘 보여서 아주 잘 마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팀브랜드가 시그니처처럼 많이 시공하고 있는 포켓 간살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켓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중문이 저희가 만든 틀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중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열어놨을 때 중문이 다 노출이 되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만 딱 보이도록 노출을 하고 나머지는 열어놨을 때 보이지 않도록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형대에 비해서 현관이 좀 많이 작게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도 되나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현장에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현관에 들어갈 수 있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장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오픈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공간이 허락돼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벤치가 생각보다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여기 직접 앉아봐도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부츠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 약간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애기들이 있을 때 잠깐 동안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적합해서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 벤치는 항상 철물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내구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벤치폭은 뼘을 조금 넘는 한 24cm 정도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걸터 앉은 걸 보면은 사실 이렇게 끝단에 걸터 앉아도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관 우측으로 현관장 반대편으로 약간의 공간이 허락된다면 벤치 제작할 때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깊게 제작할수록 보기 이쁘겠지만 작게 제작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관장은 당연히 하부띄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신는 신발들을 항상 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현관이 깨끗해 보이는 건 신발이 전혀 없어서인데 가족 구성원이 한 4명, 5명 정도까지는 신발을 신발장 밑에 숨겨서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발도 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하부띄움 신발장이 아니었으면 전부 다 들어올 때마다 현관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 문은 우드톤으로 시공을 했는데 전혀 어두워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현관 문이나 아니면은 현관에 좀 어두운 요소를 쓸 때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좀 집이 어둡거나 침침해 보이면 어떠지 걱정을 하시는데 침침한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요것도 아주 짙고 요것도 짙은 편인데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실 때 전혀 어둡다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톤으로 문을 시공했을 때는 주변도 같이 통일해서 넣어줘야지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극대화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시공하는 600에 1200각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요. 600에 1200각 타일이 금액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3년 정도 전 300에 600각 그 전에 많이 시공되던 타일과 비교했을 때 몇 배의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졸리컷, 그러니까 타일 모서리를 사선으로 치는 작업들이나 아니면 시공할 때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시공비는 조금 더 비싸지만 자재값 때문에 600에 1200을 포기할 만큼 금액이 비싸진 않아서 최근 정말 많이 시공되고 있고 그리고 현격하게 요 매지 라인, 매지 숫자가 줄어들어서 청소가 용이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 욕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적 파티션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유리 샤워부스가 시공되어 있는데 물때가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청소를 조금만 안 해도 울긋불긋하게 물때가 끼게 되는데 관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적 파티션을 추천드리게 됐는데 얘는 우선 물때가 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유리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실제로 잡아먹는 공간은 한 15cm 정도 공간을 잡아먹는데 30평대 아파트 욕실이면은 충분히 파티션 시공할 수 있습니다. 물때 관리하면서 이제 부스의 효과까지 누리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티션 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리 도어를 다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보기는 가장 많이 시공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갔고, 그리고 휴지 거리는 메리 퓨지 거리 시공했습니다. 메리 퓨지 거리는 수전의 색상이랑 맞추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현장도 폰타나 수전에 맞춰서 무광 메리 퓨지 거리가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 욕실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전바를 시공을 했는데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욕실에서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바를 시공을 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이렇게 조금 꺼끌꺼끌한 타일과 안전바 같이 시공해놓고 나면은 나이가 좀 많으신 고객님들께서 지내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바를 자제분들이 쓰실 때도 발을 흘려놓고 발을 닦는 용도 아니면 각질을 밀어내는 용도로 쓰셔도 좋기 때문에 안전상 이유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형대에 비해 그렇게 큰 욕실은 아니었음에도 샤워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보다 벗었을 때 몸이 조금 더 작아지는 걸 감안하면은 샤워하기에 굉장히 알맞은 사이즈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 안쪽도 코너 선반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젠다이를 같이 쌓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너 선반보다는 젠다이가 청소가 훨씬 쉽습니다. 타일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최근 현장들은 거의 유사한 필름으로 저희가 천장 SMC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욕실이 하나의 큰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얘만 하얀색 반짝반짝거리는 질감이었다면 지금 느껴지는 고급스러움보다 훨씬 덜했을 건데 SMC 천장을 피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반짝이는 느낌을 싫고 해서 저희가 찾아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림 아파트처럼 난방배관, 수도배관이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은 주기적으로 욕실 천장을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시공하는 이노솔 제품을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제품을 뜯었다 다시 시공하는 리스크는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층의 누수가 체크가 필요한 아파트들은 SMC 천장을 하는 대신에 필름을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시공하는 힘펠 제로커 제품을 시공했는데요. 역류 방지 댐퍼가 달린 제품을 시공해서 다른 세대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연기가 집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펠 제품이랑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시공하는 티오람 제품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샤워를 오래 한다든지 개인적인 욕실 습관 같은 거를 인테리어 업체와 공유해서 환풍기 모델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7년이 됐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구축이고 실내는 신축보다 더 이쁜 오금 대림 아파트 44평형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구축이어도 고민되시는 사항들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팀브랜드는 모든 직원이 고객님들의 고민을 성실하게 듣고 완벽하게 해결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든 편안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